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38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부터는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 반항하는 인간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끄적이고 있습니다. 음. 오늘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알람이 꺼져 있어가지고 4시 한 20분 정도 일어난 것 같아서 막 정신없이 지금 막 책 읽고 다시 막 끄적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까미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이방인 그리고 페스트를 읽었는데 까미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의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까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까미를 대표하는 철학, 까미의 철학의 저작물, 가장 대표하는 저작물인 이 반항하는 인간을 집었거든요. 원래 이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시지프 신화. 시지프 신화하고 이 반항하는 인간이 가장 대표하는 저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과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창기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화두를 던지는 정도에서 안과 것은 약간 이 까미의 생각 시작을 표현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까미의 나중에 후에 전쟁까지 다 치르고 그 마지막에 정리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안과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까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책을 집었는데 이 책 생각보다 철학 서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이 좀 앞에 부분을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이 쓰여진 시기가 1951년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에 이제 6년이 지난 거죠. 그 후에 이 반항하는 인간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어떤 까미의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지프 신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였잖아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강조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이제 이방인의 표현이 돼 있었던 거죠. 개인의 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같은 게 마지막에 죽을 때 부조리한 세상, 침묵하는 세상과 뭔가 인간으로서 계속 무언가를 의미를 만들어내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인간의 본능과 이 상충되는 부조리에 의해서 고민하던 인간이 메르소가 결국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침묵하는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행복한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개인의 반항하는 어떤 존재하는 개인의 반항에 대해서 이방인이 얘기를 했다면, 패스트는 그 개인에서 이 반항이 확장이 되잖아요. 연대, 우리로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에서 보면 이 책의 서문에서 그 문구, 대표적인 문구가 뒤에 부분이 조금 수정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 생각을 확장한 거예요. 전쟁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거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소개시켜드리면, 아무튼, 시지프 신화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의미가 없고, 어떤 침묵하는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세상과 인간이 부조리한 걸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의미가 정말 없다면 그러면 나는 자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미가 없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철학적 중요한 고찰은 나는 자살하는 것이 맞는가? 자살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면 왜 그러냐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시지프 신화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지프 신화에서는 그 시지프가 계속 언덕 위로 돌을 올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돌을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고 무한하게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시지프는 그 시지프는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무한히 반복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라고 시지프 시그나에서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똑같잖아요. 어떤 의미 없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자체에 경험하고 행동하는 거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고, 인간이 어떤 의미 없는 세상과 의미 없는 목적에 의해서 반항하는 그 세상에 대한 반항으로서 인간이 그냥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계속 모든 그동안의 어떤 철학책이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건 오케이. 부조리한 세상은 다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라고 다른 철학책들이나 모든 책들, 대부분의 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읽었던 빅터 프랭클도 계속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서 의미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서도 의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태도, 시련을 이겨내는 태도, 신앙에 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어떤 나만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빅터 프랭클은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의미가 대표적으로 빅터 프랭클이지만 실존주의 철학이 됐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철학 서적들을 보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거나 아니면 의미는 없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라는 것들을 그 전의 책들은 얘기를 했다면 이 책은 그거랑 다른 방향이에요.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어. 세상도 의미 없고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 그냥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도 그냥 그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패스트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책 반항하는 인간은 어떤 패스트에 대한 철학적인 해설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지프 신화는 이방인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해설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까미의 생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이 반항하는 인간이 패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어떤 반항에서 우리의 반항으로 생각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폭력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진짜로 어떤 원시 시대가 됐든 아니면 계급이 완전히 명확하게 있었던 시대에는 폭력이라는 게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웠었던 걸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폭력의 합리성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문구가 되게 이 서론에서 딱 시작할 때 범죄에는 감정적 범죄와 논리적 범죄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잖아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까미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그 이념이나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발하고 있는, 이미 지금 전쟁을, 뭐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했죠. 전쟁 뭐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기선 바라보는 것도 그냥 긍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타인의 생명 또한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전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쟤랑 난 생각이 다른데 쟤는 틀렸어. 나의 옳은 관점을. 옛날에 죄와벌에서도 그랬고, 뭔가 영웅주의 같은 거죠. 뭔가 내 생각이 맞고 그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자의 기록으로서 역사가 남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는 어쨌든 수단 자체가 폭력을 띠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이 까미의 생각을 조금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읽고 있는데 노예에 대한 이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와요. 총 5개의 챕터 5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반항하는 인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 반항, 세 번째 역사적 반항, 그리고 네 번째는 반항과 예술, 그 다섯 번째 정오의 사상, 이렇게 해서 5개 장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장을 읽었고요. 그 장은 짧게 뒤에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딱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예시, 왜 반항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노예를 채찍질해서 뭔가를 끌고 가는 마차가 됐든 노예를 우리가 부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채찍질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노예가 항상 계속 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니요라고 하는 근거,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 그 개인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존엄성, 공통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됐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라고 딱 행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 받아들이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못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는 이제 전체를 다 다시 되돌리거나 아니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게 돼요. 지금 이 책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딱 저는 이 문장이 계속 이 책, 그리고 까미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인간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그 아니오가 다른 인간의 생명과 존엄까지 부정하는 순간 반항은 더 이상 반항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된다. 이 반항이 계속 넘어가다 보면 폭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이런 거 반발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다 자기만의 이념과 옳은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폭력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를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하려고 여기서는 딱 처음에 그냥 이런 문구들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타자를 살해할 권리, 혹은 저 타자가 살해당하는 것에 동의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타자가 살해되는 것이 저긴 저 목적에 의해서,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막아야만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 추론의 최종적 결론은 사실 자살의 거부인 동시에 인간이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세계의 침묵 사이의 절망에 찬 대결 상태의 유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부조리, 침묵하는 세상과 인간과의 어떤 사이에 절망에 찬 대결 상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조리 추론의 최종적 결론은 그렇다라는 거를 계속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는 계속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로 읽어갈수록 왜 까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하나 이제 근거와 사례들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형이상학적인 반항을 오늘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내일 또 다시 한번 내일은 이제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의 생각을 제가 생각하고 어떤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답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또 하루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